3년 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조용한 집, 텅 빈 식탁, 깊은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격적인 고백은 제 마음을 또다시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순자는 부엌에서 간단한 미역국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6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어깨와 단정한 몸가짐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혼자만의 아침 식사는 언제나 적막했죠. 두 아이를 모두 키워내고 나서 맞은 이혼의 상처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겠지.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릇을 설거지통에 담았습니다. 아담한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부엌 바닥에 네모난 그림자를 만들어냈죠. 이 집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익숙해진 일상의 리듬이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장바구니를 챙긴 순자는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들자 익숙한 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생선 비린내와 나물 우린 물의 향, 그리고 막 구워낸 붕어빵의 달콤한 냄새가 뒤섞인 그 특유의 분위기였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채소가게 앞을 지나던 순자에게 이웃집 영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희는 순자와 비슷한 나이 또래였고 이 동네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이였죠. 응,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말이야.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무거운 적막감이 숨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 빈집은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외로움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순자는 매일 이겨내보려 바둥바둥 애썼습니다. 뭐 좀 사갈 거 있어? 오늘 무싱싱한 게 많이 들어왔는데. 영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무 한 개를 골랐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큰 무도, 배추 한 포기도 다 소비하기 전에 상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항상 작은 것들로만 장을 봤습니다. 영희야, 너희 집 성민이는 잘 지내지? 응, 얼마 전에 승진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한창이야. 너희 아들은 어때? 순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후로 어머니에게까지 거리감을 두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냥 바쁘게 살고 있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순자는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영희도 눈치 빠르게 화제를 돌렸죠. 장을 마친 순자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동안 문득 남편과 함께 걸었던 이 길이 떠올랐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과의 추억은 이 동네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죠. 집에 돌아온 순자는 산 것들을 정리하며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일일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집중해서 보지는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하고 무언가 빠진 듯한 기분이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순자는 또다시 혼자만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상에 간소한 반찬 몇 가지를 올려놓고 앉았지만 식욕은 별로 없었어요. 이런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준호의 하루 이야기를 들으며 북적거렸던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숟가락 소리만이 적막을 깨뜨릴 뿐이었죠.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었어요.
이런 때면 어김없이 남편과의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좋았던 기억들과 아픈 기억들이 뒤섞여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죠.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들어 전화가 울리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아이들도 바쁘고 영희 정도가 가끔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죠. 여보세요? 순자가 수화기를 들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순자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듣지 못했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남편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순자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3년 전 그가 집을 떠날 때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나야 박준호. 목소리 못 알아듣겠어? 준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왜 전화했어? 할 말이 아직도 남아있어?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 미워했던 감정들, 그리고 그리워했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딱 한 번만 얼굴 보자. 부탁이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순자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왜 다시 연락해? 우리 사이는 법적으로도 이제 남남이잖아. 불편해. 알아, 알고 있어. 그래도 제발 한 번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떨림 속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평소에 준호라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오랜 세월 같이 살아왔던 시간이 정말 무섭다는 걸 순자는 다시 깨우쳤어요. 무슨 일? 설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돈 때문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일이야.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3년 만에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반가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평온한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중요한 일이야. 나도 이렇게 전화하기까지 많이 망설였어. 하지만 꼭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준호의 간절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만나고 싶다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결국 순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이성적으로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역 앞 천사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 거기 기억하지? 그 카페는 순자에게도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 준호와 처음 만나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꿈꾸던 곳이었거든요. 세월이 지나 많이 변했지만 그 자리에는 아직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곳을 언급하는 준호의 의도를 순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알겠어. 그럼 내일 3시에 봐.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년 만에 만나게 될 준호는 어떤 모습일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어요. 준호와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시절에 달콤했던 순간들,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함께 웃고 울었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무너뜨린 그의 배신까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가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반, 순자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신경 쓴 티가 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소홀해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평소 입던 검정색 니트에 회색 치마를 선택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사이에 머리카락에는 군데군데 흰털이 더 많아졌고 눈가 주름도 깊어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뭘 그런 생각까지 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역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걸음걸이도 어색했습니다. 마치 처음 소개팅을 나가는 처녀처럼 긴장되었거든요. 천사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히 3시였습니다. 순자는 카페 유리창 너머를 살펴보며 잠시 머뭇거렸어요. 안에 남편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이 기억 속에 그와 너무 달랐거든요. 3년 전만 해도 당당하고 건장했던 체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어요. 남편도 순자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움직임이 어색하고 힘없어 보였어요. 예전의 당당한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자야, 와줘서 고마워. 남편의 목소리는 어제 전화해서 들었던 것보다 더 힘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뺨이 푹 꺼지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많이 야위었네. 순자의 말에 남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남편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병원 로고가 인쇄된 진단서였어요. 순자는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진단서에는 말기 위암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그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 항암 치료를 받아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 남편의 담담한 말투와는 달리 순자의 마음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미워했던 사이라고 해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죽는다는 소식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언제 알았어? 반년 전쯤.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미움과 연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날 부른 거야? 응.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어. 남편이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재빨리 손을 빼었습니다. 아직은 그의 접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뭐 하는 거야? 순자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다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걸 정말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3년 동안 품었던 분노와 원망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알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리고 남편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부탁이야. 순자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순자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어간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보내자는 그의 간절한 부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가 함께 살던 그 집으로. 그 집은 이미 팔았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사는 곳은 다른 곳이야. 어디든 상관없어.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 남편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이었어요. 3년 전 그가 다른 여자와 떠나면서 남긴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돼. 그럴 수 없어. 순자야, 제발.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놀란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말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순자는 당황하며 남편을 일으키려 했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는 걸 알아.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내 곁에 있고 싶어.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그런 그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죽음을 앞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일어나. 사람들이 다 봐. 순자가 남편을 겨우 일으켜 세웠을 때 남편의 몸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든든했던 남편의 체격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순자야, 나 정말 많이 아파.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더 아파. 너한테 했던 일들이 계속 떠올라서 잠도 못 자겠어. 남편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자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연민,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짓을 했어? 안 들킬 거라 생각했어? 행복하게 함께 살아온 우리 가족이 뭐가 부족했다고. 순자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러왔던 상처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변명할 생각은 없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 그 여자는 어떻게 됐는데? 순자의 질문에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작년에 헤어졌어. 그럼 이제 혼자라는 거야? 응. 완전히 혼자야.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에게 버림받은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구나.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이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지금도 죽는 순간까지도 너만 사랑해. 사랑? 지금 와서 사랑이라는 말을 나한테 해?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그쪽을 쳐다봤지만 이미 감정이 복받쳐 오른 순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럼 그때는 뭐였어? 나랑 애들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간 건? 실수였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어. 남편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그를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지쳐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 지금 당장은 답할 수 없어. 그러고 싶지도 않고.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남편도 급하게 따라 일어났습니다. 순자야, 시간이 많지 않아. 제발. 알았다고 했잖아. 생각해 본다고 했어. 순자는 남편을 뒤로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도 못해 발걸음을 멈췄어요. 뒤돌아보니 남편이 카페 유리창에 기대어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방 속에 들어있는 진단서가 냉혹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도 밥을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성우였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 순자는 남편을 만난 일을 말할지 망설였습니다. 성우는 아버지 이야기만 나와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거든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성우는 어머니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감정 변화에 민감했던 아이였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아버지한테서 연락 온 거 아니에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우의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이상하니까요. 평소에는 이런 목소리로 말씀 안 하시는데.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 만나자고 해서 오늘 봤어. 전화 너머로 성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성우의 화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엄마, 왜 그 사람을 만나세요? 우리를 버린 사람인데. 성우야, 조용히 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엄마한테 다시 나타날 자격이 없다고요. 성우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외도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성우였으니까요. 성우야, 아버지가 많이 아파.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다고요? 성우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엄마, 설마 그 사람을 돌봐주려는 건 아니죠? 절대 안 돼요. 성우의 단호한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격렬할 줄은 몰랐어요. 성우야,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아? 신중하게 생각해 볼 거야. 신중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죽든 살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성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들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얼마 후 둘째 딸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우가 먼저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버지를 만났다면서요? 지연의 목소리는 성우와 달리 차분했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오늘 만났어. 어떠셨어요? 많이 변했나요? 많이 야위었더라. 암 때문에. 지연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와 달리 지연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좀 더 복잡했어요.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하더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의 질문에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엄마, 저는 오빠만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엄마가 또 상처받는 건 싫어요. 지연의 말에서 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연아, 엄마가 바보 같지? 바보가 아니라 너무 착하신 거예요. 그런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남편을 외면하기 어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배신당한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 것인지, 용서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바라보던 그 달과 비슷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영희에게서 온 전화로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걸려온 전화였어요. 순자야, 어제 너 카페에서 남자랑 있는 거 봤다는데 혹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야? 영희의 호기심 어린 목소리에 순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동네가 좁다 보니 소문이 빨리 퍼지는 모양이었어요.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그런데 왜 그렇게 심각해 보이던데? 혹시 전 남편 아니야? 영희의 추측이 정확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남편이었어. 어머, 정말?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설마 재회하자고 한 건 아니지? 재회가 아니라 많이 아파. 암에 걸렸대. 전화 너머로 영희의 놀란 기색이 전해졌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쩌려고? 설마 간병해 주려는 건 아니지?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모르겠어. 아직 결정 못했어. 순자야, 내 말 잘 들어. 그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내가 돌봐줄 이유는 없어. 이미 남남이잖아. 영희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영희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뭐야? 혹시 아직도 그 사람한테 정이 남아있는 거야?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순자야, 정신 차려. 그 사람이 너를 배신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불쌍하다고 돌아가면 안 돼. 영희의 충고는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남편이 있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병원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병실에서 남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남편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혼자였군요. 남편은 순자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희망에 찬 미소를 보였어요. 순자야, 정말 와줬구나. 그냥 어떻게 지내나 해서. 순자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많이 아파? 괜찮아. 진통제 덕분에 견딜만해.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그를 보며 마음이 저몄어요. 아무리 미워해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했어? 응. 성우는 화를 내더라. 지연이는 복잡해하는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특히 성우는 나를 정말 미워하거든. 남편의 눈에 죄책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움받는 아버지가 된 것이 가장 큰 후회인 듯 했어요. 성우가 왜 미워하겠어?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족을 버리고 떠났으니까. 순자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이기 싫어서였어요. 정말 바보였어.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 지금도 앞으로도 면목이 없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너랑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남편이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피했습니다. 아직은 그의 접촉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순자야, 마지막 부탁이야. 나 혼자 죽기 싫어. 내가 곁에 있어주면 안 될까? 남편의 간절한 부탁에 순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어요. 애들이 반대해. 애들을 설득해 볼 수는 없을까? 어떻게 설득해?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순자의 반문에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듯 했어요.
순자야, 나도 알아.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생각해 볼게. 조금 더 시간을 줘.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있으면 마음이 더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순자야, 고생했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의 고마움이 담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정말 바보인가 봐요. 그날 저녁 순자는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우와 지연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는데 성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엄마, 또 아버지를 만나셨죠? 성우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 다녀왔어.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이 오빠의 팔을 잡으며 진정시켰어요. 오빠, 일단 앉아서 이야기해.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가 어떤 부탁을 했는지까지.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아파도 우리가 돌봐줄 이유는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를 버린 사람이라고요. 성우의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달랐어요. 엄마, 아버지가 정말 많이 아파 보였어요? 응, 앙상해져서 거의 뼈만 남았더라. 혼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 보였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였거든요. 지연아, 너까지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불쌍해해? 성우가 동생을 나무랐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나도 아버지를 미워해. 하지만 죽어간다는데 완전히 외면하기는. 외면하는 게 당연하지. 그 사람이 그 여자랑 떠날 때 우리를 생각했어? 엄마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알고 있잖아. 성우의 말에 순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성우야, 엄마도 알아. 너희 마음을 이해해. 그럼 왜 그 사람을 또 만나세요? 엄마도 당시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성우야, 지연아.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 두 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거든요. 엄마도 아버지를 미워해. 정말 많이 미워했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너희도 알잖아. 그럼 왜?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지쳐.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어. 순자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성우와 지연은 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돌봐주려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야. 마음을 내려놓는다고요? 지연이 어머니의 말을 되물었습니다. 응. 미움도, 원망도, 그리움도 다 내려놓고 싶어? 그래야 엄마도 편해질 것 같아. 순자의 말에 성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야. 그냥 놓아주는 거야. 순자의 말을 들은 지연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지연의 질문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들었어. 이제는 미워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성우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저는 엄마 결정을 따를게요. 지연아. 성우가 놀란 목소리로 동생을 불렀습니다. 오빠,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봤잖아. 엄마가 편해지는 길이라면 저는 반대하지 않을래요. 지연의 말에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성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순자가 아들을 바라봤지만 성우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끝까지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성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면 혼자 하지는 마세요. 저도 함께 있을게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성우야, 엄마를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라도 엄마한테 상처 주면 안 되니까요. 성우의 말에서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기로 한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남편을 자신의 작은 전셋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거든요. 성우와 지연이 함께 와서 아버지를 부축해 집까지 모셨어요. 남편은 작은 방에 누워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넓은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공간이었거든요. 미안해, 순자야. 이런 좁은 곳에서. 됐어. 조용히 쉬어. 순자는 남편의 머리맡에 작은 탁자를 놓고 물과 약을 준비했습니다. 간병에 필요한 물건들도 하나씩 챙겨 놓았어요. 마치 30년 전 아이들이 아팠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아버지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도와 이것저것 챙기는 모습에서 마음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지연은 가끔 아버지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빠, 많이 아파요? 괜찮다. 내가 와줘서 고마워.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온해 보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남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거의 음식도 넘기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어요. 순자는 밤낮 가리지 않고 그를 돌봤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도 며칠 사이에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괜찮아. 얼마 안 남았잖아. 순자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죽음을 앞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갑자기 눈을 뜨며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순자가 남편에게 다가가자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순자도 피하지 않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너 없었으면 혼자 죽을 뻔했어. 마지막에 가족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안해, 순자야. 정말 많이 미안해.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순자의 말에 남편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용서받은 것 같았거든요. 성우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지연이한테도. 직접 말해. 순자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성우와 지연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어요. 성우야, 지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남편의 말에 지연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우도 눈을 빨갛게 달구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빠,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우도 망설이다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성우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부르자 남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새벽 남편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고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함께 마지막 배웅을 해줬어요. 성우와 지연도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순자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3년 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어요.
미움도, 원망도, 그리움도 모두 남편과 함께 떠나보낸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순자의 대답에 아이들도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평안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성우도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인 것이죠. 엄마,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그래, 가끔 놀러와.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었어요. 용서는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시장에서 영희를 만났습니다. 순자야, 어때? 많이 힘들었지? 생각보다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졌어. 순자의 밝은 표정을 본 영희는 놀랐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 응, 전혀. 잘한 일인 것 같아. 순자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한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마음도 그 햇살처럼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상처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하며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웠어요.